네, 증시 프리즘, 오늘은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오늘 코스피는 강세,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08% 오른 2,667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70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도 1,70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기관만 1,9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전날보다 0.44%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2,500억 원, 기관도 370억 원 매도를 했고요. 개인만 3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예, 코스닥이 오늘 약세를 보인 건 뭐 때문일까요?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주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펄어비스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펄어비스는 중국에서 출시한 검은 사막 모바일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3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총이 2조 원가량 증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총액도 4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또 시총 3위인 LNF도 기관의 매도에 1.81% 하락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또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네, 이 참 개인 투자자들께서 가슴이 아프실 텐데요. 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또 갈아치웠는데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잠정치보다 7천억 많은 매출 77조 8천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51%나 늘어난 수치고 증권가 예상치보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64,500원까지 내렸고 전날보다 200원 내린 64,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요즘 이게 주가가 좀 실적 따라 좌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던데 삼성전자는 왜 이런 겁니까? 일단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이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불투명한 전망 때문인데요. 예. 환율이 이달 초 1,200원 초반에서 빠르게 올라서 오늘은 1,272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국내 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먼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월 25일부터 무려 2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5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 이제 6만 전자도 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이제 봉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생산 차질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반도체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도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발표한 날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또 지금은 이유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죠. 오늘 거래가 재개됐잖아요.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르락 내리락 시소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예. 4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재개가 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는 한 9%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전 10시부터 하락으로 전환하더니 결국 7%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1만 2천 원에 오늘 장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 재개 첫날이고 또 빨리 이제 팔고 나간 투자자도 있고 좀 더 관망하자 아니면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그런 투자자 좀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죠. 네,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1위 기업인데요. 예. 이제 국내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한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매년 한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한 45%로 1위를 지키고 있고 덴티움이나 디오, 메가젠 같은 2위 그룹과는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거래 중지 중인 1분기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영업이익도 2배 정도 늘어나 이제 5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 어떻게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에도 전망이 밝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기업이 점유율에 나오는 것처럼 1위 기업이라는데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횡령 사건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 경영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진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3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 기업 펀더멘탈이 워낙 탄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개월간 이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 이슈로 이제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 하락에 따른 좀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